1등인 건 다 이유가 있죠. AI 시대, 일잘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함께하니까. 맞다, 다음 달에 출장 있지? 출장 항공편과 호텔 추천도 걱정 없어요. 회사 출장 기준에 맞춰 항공편과 호텔 추천, 예약까지 한 번에 해주니까.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 결제 올려주세요. 아, 네. 신규로 등록할 품목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브리티 오토메이션 추천에 따라 데이터로 저장만 하면 경비 처리는 끝. 내 업무와 상황에 꼭 맞게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동화 솔루션. 삼성 SDS 브리티 오토메이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정민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점유율 1위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서 분명히 생성형 AI와 더불어서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 기술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기대를 하시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을 하면서 생성형 AI 기술이 그리고 에이전틱 AI 기술이 업무 자동화에 여러분들 기업 업무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최근에 HL 홀딩스와 함께 이 정말 에이전틱 AI 기술을 활용을 한 업무 자동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HL 홀딩스의 송기택 전무님을 모셔서 한번 어떤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라든지 많은 미디어에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 지면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달부터 가트너가 발표한 에이전트 와싱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레벨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많이 받곤 합니다. 정말 AI 에이전트가 우리 기업 업무를 정말 다 자동화를 해줄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요, 마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려 1770년에 오스트리아의 국왕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체스를 자동으로 두는 기계를 만든 터크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가 당대의 체스 고수들의 그 대국을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다 실행을 하면서 나폴레옹, 그다음 벤자민 프랭클린, 정말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대국을 해서 게임에 이기고, 그 다음에 진짜 그 당대 고수들도 정말 이기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체스 기계 안쪽에 정말 이 좁은 공간, 제 무릎 아래 정도 되는 이 좁은 공간에 정말로 체스를 잘 두는 고수가, 덩치가 저처럼 크지는 않겠죠? 덩치가 정말 작은 고수를 데려다가 저기에 쭈그리고 엎드려서 또는 앉아서 정말 이 체스 말들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일들을 시켜서 이게 자동으로 체스를 둬서 사람만큼 잘 둡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요즘 에이전트 워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크게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I의 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AI 관련 과학자들이 요 보시는 글 지문처럼
정말 많은 여기 기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AI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업에 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의 확률 방법론적인 측면에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서 진짜 다뤄야 되는 뭐 숫자들,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숫자들, 그다음에 정확한 팩트 기반의 내용들을 출력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생성형 AI 기술 사용에 정말 조심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분 캐시님이신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5월 달에 어떤 서밋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현재 AI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과업 범위는 잘 정의되고 잘 설계된 반복적인 프로세스에 한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푸른색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문구를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네, 그렇습니다. RPA.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대표하는 RPA, BPA 솔루션일 거예요. 이 RPA와 BPA 솔루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에 정해져 있는 규칙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들을 정말 일관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솔루션만 해도 바로 작년에 생성형 AI를 접목을 해서 정말 비정형적인 그런 업무들을 오토메이션 솔루션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11월 달에 에이전틱 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곧 선보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에이전틱 봇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전에 잠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HL 홀딩스에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성공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 과정을 우리 송기택 전문의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 홀딩스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부품 물류 서비스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물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연결된 23개의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통 가공부터 포장, 운송까지 물류 서비스 전 과정을 완벽히 지원하고 글로벌 전기차 리딩 기업에게 특화된 설비와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인 휠 어셈블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중고차 수출 물류와 콜드체인의 완성도를 높인 수도권 최대 규모의 냉장 냉동 물류센터까지 국내외 리딩 기업이 HL 홀딩스를 선택하는 이유, 물류 그 이상의 가치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송기택 전무님이십니다. 저는 그 HL 홀딩스의 송기택 전무고요. SDS의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L 홀딩스는 HL 그룹의 그 사업 지주사로서 그 모빌리티와 물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AM 부품을 유통하고 플리사들에게 그 토탈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 부분하고 보관, 운송은 물론 모듈과 같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 부분, 그리고 콜드체인 기반의 보관과 유통,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위한 그 투자 쪽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무님은 그 물류 쪽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물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중에서 지금 물류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물류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물류 사업 확장하는 거하고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크게 3가지 핵심 요소를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째는 고객에게 좀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신뢰도 높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물류 사업이라는 이 특성상 수작업하고 예외 사항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 과정들을 시스템과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좀 끊임없이 연계하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도 참 여기 이 3가지 포인트에서 난제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무님, 제가 한 2달 전에 전무님을 찾아뵙고 송 전무님,
송 전무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정말 반복적이고 뭐 기존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해봤는데 잘 안 됐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죠. 처음 뵀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좀 저한테 질문을 줬었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류업에는 이제 수작업과 예외상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자동차 부품 물류를 하다 보니 그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부품사, 저희 실행을 하고 있는 통관사라든지 관세사, 선사 등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협업체 안에서 좀 부품을 어떻게 수주를 받고 주문을 받고 부킹을 하고 그 자원이 어떻게 가용한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것들을 자동화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의 이슈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정보들이 이제 다양성이 너무 많고 좀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양식들을 좀 핸들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좀 한 단계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한 번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번 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의 대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사의 웹사이트를 들어서 정보를 취합한다든지 할 때 모든 선사들의 웹사이트가 다 다르고요. 그 웹사이트가 또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주고받는 문서의 양식들이 각 실행사, 고객, 그리고 저희마저도 양식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면 결국엔 수작업이 지금 동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우문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뭐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 제조라는 사업의 특성에 이제 수반돼서 저희가 물류를 하고 있는데, 제조라는 사업은 부품이 단 한 개라도 없어도 공장 전체가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수천 수만 명의 분들이 일을 못하고 공장이 이제 셧다운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최악에는 이제 분 단위로 그 클레임이 발생도 되고, 또 하나는 그런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고객과의 또 신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 연장이라든지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이 전무님이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해줬을 때 되게 재밌는, 이 헬기를 띄워서라도 일정을 준수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헬기는 안 띄우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 쪽에 좀 그 홍수가 남부 지역에 크게 나서 또 도로도 유실되고 그리고 철길도 다 막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시에 정량의 제품을 목적지에 도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달리던 열차에서 저희 제품을 내려서, 일단 운송할 방법이 비행기인데 근처에 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헬기를 띄워서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운송했던 적이 있고요. 선생님, 근데 살짝 MSG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리는 기차를 세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세웠는지는 영업 기밀이라 말씀은 드릴 순 없고, 네, 그게 바로 우리 송규택 전무님의 역량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넘어가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일들 중에서 결국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HL 홀딩스가 이제 협력사들과의 그런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물류 상황을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어떤 배에 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고 수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기로 한 부분이 이제 화물 운송장을 기본으로 한 화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선적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이것만 보면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장표만 보시면 이제 상당히 심플해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객 요청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시작이 되고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게 한 번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냐? 물류라는 특성이 날씨의 영향, 그리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현지 정치 상황 등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그게 결과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를 현재는 저희가 이제 3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역시 또 복잡한 일인데 제가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살짝 감정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시죠? 참아야죠. 네, 말씀하셨던 이 복잡한 일들을 크게 두 가지의 업무로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화물 운송 정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의 물류가 어느 쪽에 있는지 선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일을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RPA와 함께 그동안 굉장히 사용하기 고민스러웠었던, 물론 이제 잘 작동하는 데도 있지만 이 다큐먼트 AI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에이전틱 봇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이 됐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선적 모니터링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장에서 선박명과 항해 번호, 인보이스 넘버, 예정 출발 시간 등 필요한 데이터가 추출되어 엑셀로 자동 저장됩니다. 정보가 저장된 컨테이너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해 선사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컨테이너 넘버를 조회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 변경되는 정보를 엑셀과 DB에 자동 저장됩니다. 선사 사이트에서 파악된 실제 출발 시간과 예정 도착 시간을 엑셀에 반영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엑셀 파일은 담당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이렇게 송장, 화물 운송장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물 운송장에서 실제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기준 정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DB와 엑셀에 잘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낸 이 기준 정보를 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선사 사이트의 검색 조회창에 이 컨테이너 번호를 집어넣어서 이 지금 현재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이 컨테이너 화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업무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서를 처리하는 부분, 즉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화물 운송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무님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어떻게 어려웠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걸 왜 여태까지 업무 자동화를 안 했지? RPA나 이런 걸 왜 적용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저희도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OCR이라든지 IDP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동화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OCR이나 IDP를 활용했을 때는 문서 하나마다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의 양식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신규 양식이 추가됐을 때 이거를 추가로 개발하고 또 학습하고 또 거기에 당연히 이제 개발 비용과 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HL 홀딩스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분명히 다큐먼트 AI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정말 좀 한 단계 진화를 해야겠다라는 포인트를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접근을 했었고요. 이러한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진실이죠.
좀 양식 대응 변환 어려웠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뭐 20개의 선사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양식들을 다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또 전문적인 인력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또 6개월 뒤에 새로운 선사사가 들어와서 또 새로운 양식을 또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그런 불편한 좀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의 다큐멘트 AI는 실제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프롬프트 창에다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런 거야 라는 형태로 그 내용, 지시 내용을 프롬프트에다가 잘 넣어놓고 설정에 저장을 해놓으면 양식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양식의 문서가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정확도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앞서 기존의 방식과 살짝 비교를 하면 새로운 문서 양식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뭐 사전 학습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도 정말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뭐 새로운 양식 R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이 조건 정보들만 프롬프트에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잘 찾아준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존의 RPA 봇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앞서 이제 뭐 20개 이상의 선사들의 정보들을 이제 끄집어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사 사이트에 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문서에서 끄집어낸 이 기준 정보들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이 20개지 사실은 20개 훨씬 넘죠? 그렇죠.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가 이게 고정적으로 업체를 쓰기보다는 변수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고 또 삭제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뭐 추가가 될 때, 즉 뭐 지금 현재 내가 조회를 해야 되는 이런 사이트들이 더 늘어날 때도 뭐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 정보만 추가를 해주는 레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의 에이전트 봇을 기획을 하고 이번에 에이전트 봇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에이전트 봇 작동을 보시죠. 선사 사이트 모니터링 사례로 RPA 봇과 에이전틱 봇을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PA 봇으로 자동화 과제를 개발하는 경우 대상 사이트 수만큼 과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에이전틱 봇을 활용하면 사이트 수 관계없이 자연어로 간단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RPA 봇 적용 시 모니터링 사이트 수만큼 과제를 개발, 운영해야 하므로 시간과 공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변경 시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틱 봇의 경우 개발뿐 아니라 변경도 손쉽게, 사이트 추가도 별도 개발 없이 신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로 작성되어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운영 연속성을 높입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도입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무님.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일들을 했던 저희 실무자분들이 정말 좀 많이 좋아하셨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월에 한 6분 정도가 한 2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결과 저희가 이제 한 명이서 한 달에 27시간이면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인원과 시간이 줄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 명이 27시간이면 하루에 좀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3일에 한 번 고객한테 서비스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 이제 매일, 그리고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수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무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단순히 공수 절감, 시간 절감 뭐 이거를 좀 넘어서서 이거를 어떻게 고객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좀 적용을 할까 좀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런 업무 자동화 과제를 끝나고 나면 이거 인력이 공수가 얼마나 줄었어, 또는 이 일이 몇 시간 걸렸어, 이제 이런 부분들만 갖고 기대 효과에 대한, 도입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홀딩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진정한 가치는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문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후기들을 듣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제가 뭐 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하고 느꼈는지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HL홀딩스 이아름 포르입니다. 물류에서 실시간 선적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왜 이제야 사용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는 그래서 다른 업무에 어떤 것을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홀딩스 서비스 혁신팀 안혜리 프로입니다. 저는 만도 해외 공장에 설비를 발송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선들이 많다 보니 관리해야 되는 선적건들이 많아서 트레이싱도 힘들었지만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트레이싱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특이사항이나 예외사항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고객사에게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좀 앞으로는 더 어떠한 그 혁신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HL홀딩스는 근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느낀 점이 좀 큰데요.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도 좀 오토모티브 쪽의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브리티시 오토메이션과 같이 좀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좀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 정말 하실 거죠? 우리 김상무님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HL홀딩스 사례를 보셨을 때 비단 물류 쪽만 될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유통 서비스, 제조에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3일 날 방금 보셨던 이런 기능들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더 혁신적인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